5월도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가는 봄날에 어디쯤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놓았을까요?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까요? 꿈을 갖는다는 거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꿈은 어릴 적에만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를 먹어도 그때 상황에 따라 생각하게 되는 게 꿈입니다. 언젠가 중년의 시인들에게 버킷리스트를 써보게 한 적이 있는데요. 일주일 안에 하고 싶은 거, 한 달 안에 하고 싶은 것, 1년 안에, 10년 안에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을 써보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으면 꿈이 되지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 한 번뿐인 인생을 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면 꿈을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즐겁고 기분 좋은 생각으로 건강하게 그 속에는 행복의 지표가 되는 것들이 숨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찾고 만들고 이루어가며 살아야 하죠. 김소연이 부릅니다. 시절인연. 이 노래 들으며 83번째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시작합니다. 사람이 떠나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오고 갈 때가 있으니 미련이 랑두지 마세요. 좋았던 날 생각을 하고 고마운 맘 간직을 하며 살아가야지. 바람처럼 물처럼 가는 인연 잡지를 말고 오늘 인연 막지 마세요. 때가 되면 찾아올 거야. 새로운 시절이면 좋았던 날 생각을 하고 고마운 맘 간직을 하며 살아가야지. 바람처럼 물처럼 가는 인연 잡지를 말고 오는 인연 막지 마세요. 때가 되면 찾아올 거야. 새로운 시절이면 새로운 사람이 떠나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초여름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6월이네요.
세월 참 빠릅니다. 올 한 해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왠지 마음이 분주해지면서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오늘은 안우정 시인의 시를 감상하는 시간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안우정 시인은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향토 시인이신데요. 얼마 전에 초대 시인으로 모시고 대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는 마음과 거기서 살았던 추억을 시로 그려내는 아름다운 감성이 멋진 시인이십니다. 가끔 시 속에서 보여지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할 때도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시를 소개합니다. 어머니 생각이 물씬 나게 하는 시네요. 어머니의 꽁치구이 소개합니다. 어머니의 꽁치구이, 안우정. 아궁이에 군불을 떼는 계절이 오면 또 하나의 그리움이 있다. 고주배기 불이 사위어 갈 때쯤이면 어머니는 아궁이 불을 잡아당겨 지난 장날 사다 놓은 꽁치에 칼집을 내고 벌어진 칼집에 소금을 뿌려 석쇠에 올려 굽는다. 마당의 누렁이는 꽁치 굽는 냄새에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제 코를 핥아댄다. 그렇게 구워진 꽁치는 한 마리는 아버지 밥상에 올라가고 한 마리는 어머니의 손에 찢기어 내 밥숟가락에 올려진다. 어머니는 가시에 달라붙은 부스러기와 대가리에 남은 살점까지 알뜰하게 발라 드셨다. 나는 늘 그것이 어머니의 몫인 줄 알았다. 그 마음 헤아려 후회할 나이 되니 어머니는 사진 속에 남았고 나는 할아버지가 되었다. 다음 장날에는 꽁치를 사다 그릴에 구워 손주놈 입에 넣어주며 죄송한 마음 달래야겠다. 추억 속 아궁이 불은 사위어 가고 저먼 하늘에는 눈이 내린다. 장날 꽁치를 사다가 칼로 저미어 장작불에 구워내는 어머니의 꽁치구이. 시로 그려낸 이야기가 너무 사실적이어서 풍경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밥상에 오른 꽁치구이를 만나게 먹는 모습들이 지금은 아련한 추억이 되어 시인의 마음을 다독이고 있네요. 이렇게 그리운 날들이 지금은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후회 아닌 후회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어머니의 꽁치구이, 이 시 속에는 시인의 과거와 현재가 따뜻하게 공존합니다. 그 속에서 또 다른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겠지요. 좋은 시입니다. 자, 다음 시 하나 또 봅니다. 겨울에 심은 꽃이라는 시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겨울에 심은 꽃, 안우정. 나는 오늘 겨울의 한가운데 꽃을 심었습니다. 프리지아와 튤립, 그리고 기다란 화분에는 사이프러스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삭막한 베란다에 달빛을 가두고 사이프러스 옆에서 타레가의 트레몰로를 듣습니다. 튤립만큼 아름다운 나의 콘차는 어둠 속으로 떠나고 그녀가 머물던 자리에는 프리지아 향기만 남았습니다. 사이프러스 그림자는 나의 콘차를 감추고 기타 소리는 어둠 속에 외로워옵니다. 나는 오늘도 겨울만큼 텅 빈 내 가슴에 꽃을 심습니다. 요즘에는 꽃을 심는 계절이 따로 없기도 합니다. 아주 가끔이지만 저도 겨울에 꽃을 심어본 경험이 있는데요. 씨앗을 얻었거나 혹은 온실 속 예쁜 꽃을 얻었을 때 그리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시를 소개하는 안우정 시인은 꽃을 참 좋아하는 시인이십니다. 저도 꽃을 좋아합니다만 저보다 더 많이 꽃을 알고 좋아하는 시인이지요. 빈 화분에 잎 떨어진 꽃을 심고 양지 바른 창가에 두고는 언제쯤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울지 기다리는 마음, 해본 사람만 아는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꽃을 심어 창가에 두며 가지고 있던 꽃들의 향기를 음미하는 기분이 저에게도 은근히 전이가 됩니다. 꽃끝에 맴도는 은근한 향기,
그 향기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안우정 시인의 향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안 시인의 베란다 정원에는 꽃 향기가 가득하겠지요? 다음 시 또 하나 봅니다. 목화꽃 피면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목화꽃 피면, 안우정. 안골창 이랑 긴 밭에 목화를 심자. 고추 참깨는 한 해만 쉬자. 연노랑 연분홍 꽃 피워 붉게 멍들어 떨어진 자리마다 목화달에 열리고, 부푼 가슴 터뜨려 파란 하늘 하얗게 목화송이 수 놓으면 수줍은 우리 누나 얼굴 발그레 목화꽃 다시 피네. 몽실몽실 목화송이 바구니 가득 따담아 씨앗일에 솜틀 태워 하얀 솜구름. 빨강파랑 비단 덮어 이불 만들 때 우리 엄마 눈물로 술을 놓는다. 목화꽃 피면. 네, 참 목화꽃 지금은 쉬 볼 수 없는 꽃이기도 한데요. 어쩌다가 눈에 띄면 참 반가운 꽃이기도 합니다. 시인도 목화꽃에 대한 추억이 있는가 봅니다. 시 속에 나오는 말 목화달에,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지요?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목화꽃이 피기 전에 망울진 목화꽃을 따먹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을 따먹으면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고입니다. 그런 단맛 때문에 많이 따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많이라고 해봐야 한 주먹 정도일 겁니다. 많이 따먹으면 어른들한테 야단 맞았거든요. 시 속에서는 목화를 심고 꽃이 피고 목화솜이 피는 모습을 그림처럼 표현하셨습니다. 마치 그 풍경을 보고 있는 듯 착각이 듭니다. 그 추억의 끝자락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목화꽃처럼 피어 있네요. 아련한 추억과 고향 생각나는 그리움 가득한 안우정 시인의 시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쉬어가겠습니다. 이미자가 부릅니다. 님이라 부르리까. 당신이라고 부르리까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을 참고 사는 마음으로만 그리워 마음으로만 사모쳐 애타는 가슴 그 무슨 잘못이라도 있는 것처럼 울어야만 됩니까 울어야만 됩니까 님이라 부르리까 당신이라고 부르리까 밤이면 꿈에서나 다정히 만나보고
울어야만 됩니까? 울어야만 됩니까?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듣고 계십니다. 다음 시 또 하나 소개합니다. 아버지의 의자라는 시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의자, 안우정. 낮은 처마 안으로 채 올라서지 못한 입춘의 햇살이 기어듭니다. 이렇게 이른 봄볕이 내리는 날이면 추녀 아래 둥근 등걸에는 앙상한 어깨에 겨우내 찌든 외투를 걸친 아버지가 마른 손 움켜쥐고 앉아 계셨습니다. 아직 서늘한 창공에는 기러기 때 북으로 날아가고 햇살 닿은 흙에서는 아지랑이 피어오릅니다. 손주의 허리춤에 끈을 메어 잡은 펄벅의 왕눈인가? 아버지가 놓지 못하고 움켜쥔 것은 무엇이었을까? 어느덧 해는 서산에 기울고 주인 잃은 아버지의 의자는 저보다 긴 그림자만 붙잡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앉았던 의자를 보며 쓰신 시 같습니다. 그 의자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나겠지요. 거기 앉아 계시던 아버지를 빈 의자만 덩그러니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때로는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아버지의 빈자리. 그런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가 된 나의 모습을 알게 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아버지를 보고 배우며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닮아가는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말없이 몸으로만 보여주었던 아버지의 가르침이 유난히 그리워지는 시간입니다. 다음 시입니다. 가마솥 예찬이라는 시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가마솥 예찬, 안우정. 어쩌다 쌀이라도 팔아오는 날에는 뜨거운 눈물 흘리며 구수한 누룽지밥 지어내자. 쌀 없으면 보리 삶아 더운 날에 상할까 대소쿠리에 담아 부엌 시렁에 얹어두자. 설이 내리면 햇콩 삶아 청국장 만들고 구호 밀가루 밀어 더운 국물이라도 끓여내면 좋겠다. 명절이면 몽글몽글 두부 만들고 뚜껑 뒤집어 전이며 저기며 지져내고 마른 김에 기름 발라 고소하게 구워내마. 흰눈 소복이 쌓이는 날에는 고구마, 늙은 호박 삶아내어 줄인 배 채워 흙이라도 달래보자. 가마솥 모습만 보아도 풍요롭고 이름만 들어도 정겹구나. 예전에는 가마솥 하나면 못하는 게 없었지요. 그만큼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하고 추억도 많았던 것이 가마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마솥 걸린 아궁이에 벌겋게 장작불이 타오르면 왠지 모를 기대감에 덩달아 신이 나곤 했었지요. 그러니 가마솥을 그리워하고 고마워할 수밖에요. 지금은 아주 작은 가마솥이 만들어져서 도시 사는 사람들 추억을 되살리려는지 상품으로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걸 사다가 집에서 가스레인지로 가마솥밥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밥도 먹고 구수한 누룽지도 만들어 먹고 한다더군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다음 시 소개합니다. 우렁이 각시라는 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렁이 각시, 안우정. 차가운 논바닥에 꼬부라진 몸 감추어 온갖 짐승 눈을 속여 긴긴 겨울 버티어내고 모내기 하는 날에 황소발에 밟힐까 쟁긴 날에 베일까 요리조리 몸을 굴려 구사일생 살아남아 여름장마 물길 따라
이논저논 헤매이다 멋진 신랑 만나 백년가약 맺었으나 몸속 새끼에게 제 속살 다 내어주고 빈 껍질만 세월 담아 두둥실 흘러가네. 가엾은 내 모양이 우리 엄마 닮았구나. 은근히 시조처럼 이렇게 즐겁게 재미있게 읽혀지는 우렁이 각시였습니다. 이 시에서는 안호정 시인의 예리한 관찰력과 섬세한 심성을 엿보이게 합니다. 척박한 논에서 모질게 살아남아야 하는 우렁이의 삶을 엄마의 삶에 비추어 보았네요. 자식을 위하여 남편을 지키는 어머니의 일생이 우렁이 각시라는 시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깊게 조명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로서는 유난히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큽니다. 늘 자식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자리를 내어주시던 어머니,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더 커진 어머니의 그림자를 느끼게 됩니다. 지금이 모내기 철이 아닐까, 어쩌면 이미 모내기를 한 뒤인지도 모릅니다만 모내기 하는 들판에 쫓아다니며 조막손으로 이를 거들던 그때 생각이 나서 이 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 하나 또 소개합니다. 고백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백. 안호정. 내 잎을 찾다가 문득 꽃 두 알을 뽑아 시계를 만들어 아내에게 고백을 합니다. 가녀리던 손목은 세월의 나이테만큼 튼튼해지고 애기 단풍처럼 작고 귀엽던 손에도 가을 찬설이 내려 얼룩이졌습니다. 내 잎에 눈이 멀어 수많은 새 잎을 짓밟고 늘 옆에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견눈 한 번 주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시인가 봅니다. 그렇지요. 문 남성들이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고 후회하는 일이 아내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행운의 상징이라고 하는 네잎 크로버를 찾다가 크로버 꽃으로 손목시계를 만들어 아내의 손에 채워주며 고백을 했네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게 행운을 찾는다고 크로버 밭을 누비면서 수없이 세입의 그런 행복들은 눈여겨보지도 않고 살았다는 그런 약간의 후회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전하는 그런 고백, 멋있는 시였습니다. 아무튼 안호정 시인은 사랑꾼 시인이십니다. 이 시간 이후로 사랑 시인으로 불러야 할 듯합니다.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나영, 간대요 글쎄, 우유진, 돌팔매 연속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6월이 코앞인 지금 꿍거리는 열기로 여름을 느낍니다. 그러는 사이에 푸르던 숲은 이미 검푸른 모습으로 더욱 짙어졌네요. 자, 다음 시 또 봅니다. 도야지곡이 반근이라는 시인데요. 제목이 좀 특이해서 어떤 이야기가 담겼을지 궁금합니다. 도야지곡이 반근, 안우정. 아버지는 회푸대종이 찢어 연필에 침을 발라 맨 위에 도야지곡이 반근 적어 장을 보러 가십니다. 설날과 추석은 1년에 2번 도야지곡이 반금 먹을 수 있는 날입니다. 명절이 손꼽아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비계는 발라서 탕에 넣고 살코기는 얇고 짭조름한 산적으로 차례상에 올라갑니다. 지난 아버지 제사에 나는 도야지고기 대신 소고기를 부위별로 샀습니다. 탕에는 특급 양지를 넣고 2+ 등심으로 두툼한 산적을 만들어 제사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제사상은 초라하기만 하고 도야지고기 반근이 그리워질 뿐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그립습니다. 도야지고기 반근만큼. 네, 향토 시인 안우정 시인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부럽네요. 이 시도 아버지가 장에 가서 사오신 도야지고기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장에 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부터 그 발걸음을 뒤따라가는 안우정 시인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그랬지요. 고기 국물이라도 맛을 보려면 명절은 되어야 가능했었습니다. 그때 입에 각인된 고기의 맛이 지금까지 강렬하게 이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형편없이 부족하고 부실했던 그 시절 기억이지만 그래도 마음 가득 그리움으로 남는 것은 내가 아버지이고 할아버지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에 읽어드릴 시는 분꽃이라는 시인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분꽃, 안우정. 6월 한켠에 분꽃 다소곳이 피었습니다. 빨강, 노랑, 색동, 치막복 펼쳐 아름다운 모습이 꽃인 듯 꽃잎이 아닌 것은 그대와 나만의 비밀이고 싶습니다. 까만 껍질 깨트려 우리 누이 두 볼에 곱게 화장하고 장에 가신 아버지 마중 갈 때쯤 낯이 수줍은 분꽃은 저녁 한켠에 조용히 치마를 펼칩니다. 어릴 적에 초가집 처마 아래 많이 키웠던 분꽃, 분꽃과 친구하던 채송화, 봉송화, 그런 아기자기한 꽃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어릴 적부터 꽃에 대한 이러한 경험들로 인하여 꽃을 보는 아름다운 시선과 마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유난히 꽃을 좋아하는 안우정 시인이거든요. 분꽃 속에도 누이와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군요. 그 시절에는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을 겁니다. 삽장문 밖에 서서 장에서 돌아오실 아버지를 그리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다음 시입니다. 비개인 아침 숲으로 가자라는 시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개인 아침 숲으로 가자. 안우정. 비개인 아침 나는 숲속을 걷습니다. 그대의 손짓은 나뭇잎을 흔들고 그대의 고운 노랫소리는 내 앞에 저만치 갑니다. 비개인 숲은 너무 맑아서 찔레꽃 바람에 그대의 향기만 있을 뿐 그대를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비에 젖은 오솔길에 그대는 바람을 타고 나는 무지개를 걷습니다. 이슬 맺힌 초록빛 햇살에 그대 모습 보일까? 비개인 아침 나는 숲으로 갑니다.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그대는 누구일까요? 어머니일까요? 아버지일까요?
비계인 숲속은 숲속을 배회하는 바람도 맑아서 그 속에 들면 심신이 평안해짐을 느낍니다. 그런 숲속을 거닐며 마음속 한없는 그리움을 불러내 보기도 하지요. 꼭 그렇게 숲속을 거닐지 않아도 안우정 시인의 시를 통하여 숲을 거닐고 있는 듯 착각을 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버무려서 아름답게 그려낸 한 폭의 산수와 같이 느껴집니다. 잘 감상했습니다. 다음 시 또 하나 소개합니다. 화암사 가는 길이라는 시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암사 가는 길. 안우정. 마를 듯 마르지 않는 작은 계곡길 따라 노란 복수초 쫓다 보면 끊어질 듯 끊이지 않는 작은 폭포 위에 살포시 숨어 앉은 절.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고 비뚤어진 기둥 버티어 정목당 극락전 감싸는 우화로.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에 천년 극락전 마당에 벚꽃이 내리면 머지않아 뜰하게는 스님 발자국 따라 붉은 모란 뚝뚝 지겠다. 화암산은 전라북도 완주 불명산 자락에 있는 아주 자그마하고 예쁜 절입니다. 저도 자주 가는 절이기도 한데요. 그 절까지 오르는 길이 참 예쁩니다. 가는 길목에 피어있는 다양한 야생화들이 반갑게 길을 인도하지요. 계곡을 거쳐 화암사에 오름해 보았던 그런 풍경을 생각하며 쓴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화암사는 작은 절답지 않게 역사가 깊고 깊은 역사만큼 소중한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절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우화르가 그렇고요. 주불전인 극락전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는 국보이기도 합니다. 시를 읽다 보니 제가 그곳에 갔던 생각이 다시 떠오릅니다. 제일 처음엔 가을에 갔었고요. 그 다음엔 겨울에 그리고 봄에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갈 때마다 보여지고 느껴지는 풍경이 달라서 참 좋았던 기억이 아직도 삼삼합니다. 자, 노래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서주가 부릅니다. 동백 아가씨.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지쳐서 울다 지쳐서 옷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 동백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시는 까치밥이라는 시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까치밥, 안우정. 동지섣달 하늘 닿은 가지 끝에 하얀 모자 덮어쓰고 찬바람에 빨갛게 얼어 매달린 너. 내 이름은 까치밥이란다. 눈 덮인 산골 아침 부지런한 곤줄박이 수줍음 많은 찍박구리 키 작은 박새가 함께 먹다가 아랫집 개 짖는 소리에 할 일 없이 놀라 날아가네. 돌아가신 우리 엄마 차가운 홍시 좋아하셨는데 혹 어느새 다녀가신 건 아닌지 내년엔 좀 더 많이 남겨놓아야겠다. 오늘도 마른 가지 우는 하늘에 한방눈만 속절없이 내린다. 까치밥. 늦가을 잎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에 덩그러니 달린 빨간 홍시 몇 개가 참 곱게 보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거 보면 여전히 예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겨울이 되고 하얀 눈이 내린 날에는 그 몇 개 달린 홍시가 또 유난히 더 예쁘게 보이죠. 이 시 속에서도 어머니를 그리워하네요. 홍시를 좋아하시던 어머니가 그리우셨던가 봅니다. 마지막 연을 읽으며 안우정 시인의 시선을 따라가 봅니다. 홍시 속에 하얀 눈이 내렸을 때 하얀 모자 눌러쓴 그런 모습을 지그시 눈을 감고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참 저도 모르게 은근히 입가에 미소가 떠오릅니다. 참 좋은 시 잘 읽었습니다. 다음 시입니다. 그대 내 가슴에 물들다입니다. 그대 내 가슴에 물들다. 안우정. 지난밤 서리가 내렸다. 봄바람 타고 내 마음의 창을 열어준 그대의 따스했던 손길도 정열의 몸짓으로 내 품에 안기던 그대의 뜨거웠던 숨결도 어젯밤 차가운 바람에 수줍어 붉게 물든 얼굴로 내게 이별을 고하니 나는 그대 앞에 서서 몇 가닥 남지 않은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또 한 번의 서름을 내 가슴에 묻는다. 오늘 밤 또 서리가 내리고 나면 그대 내 가슴에 물들겠다. 이 시를 읽으며 드는 생각이 노래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가사로 써도 좋겠다라는 시를 읽은 기분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하얗게 변해버리는 머리카락, 그리고 빈자리가 크게 보이는 머리숱들이 시인의 마음을 울적하고 착잡하게 한 것일까요? 세월의 무상함을 어쩌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이치인 것을요. 자, 다음 시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시인데요. 내용이 궁금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안우정. 나는 당신한테 어떤 남편이었습니까? 나는 너에게 어떤 아버지였느냐? 나는 그대에게 어떤 친구였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나에 대해 생각하는 만큼의 남편이었고 아버지였고 친구였습니다. 딱 그만큼.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였네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시. 문득 내 자신도 어떤 사람이었는지 돌아봅니다. 남편으로 아버지로 살아온 지난날이 후회라는 것이 아주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기억해 준다면 참 행복한 삶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나를 생각하는 사람도 드물지만 상대방, 즉 아내나 남편, 그리고 자식들까지도 각자 살아온 역할에 대하여 많이 생각이 희석된 부분도 있습니다. 마지막 싯귀가 마음을 크게 한 방 여운을 남깁니다. 딱 그만큼. 더 많은 것을 바라면 안 되겠지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시는 벚꽃은 지고 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벚꽃은 지고 안우정. 4월의 봄날 벚꽃이 진다. 창백한 꽃잎은 바람에 흩날려 창공을 떠돌다 내 가슴에 쌓여 그리움만 짙어. 텅 빈 벤치에 걸터 앉아 날리는 꽃잎에 내 마음 실어 너에게 보낸다. 그날 너와 함께 걷던 그 길에도 벚꽃은 지고 있겠다. 네, 벚꽃은 지고. 이 시는 화창하게 피었다가 지는 벚꽃을 보면서 그리움 속에 아름다운 추억을 되새겨보는, 그리고 지금의 따뜻한 마음을 그 꽃잎에 실어서 누구에게인가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벚꽃은 한 번에 피었다가 분분하게 날리는 꽃잎이 참 아름답지요. 그래서 필 때도 아름답고 질 때도 아름다운 것이 벚꽃이기도 합니다. 좋은 시입니다. 자, 다음 시 또 하나 잠깐 볼까요? 모내기라고 하는 시입니다. 모내기, 안우정. 닭집 밭둑에 오야나무 열매 시고 앞들 마른 논에 둑새풀 누렇게 익으면 광목자루에 깨진 바가지로 둑새풀 훑어 담고 난쟁이 두레박질로 물을 품는다. 물 담은 논 쟁기밥 두엄 따라 우렁이 짝을 짓고 황백이 썰애질에 웅어 자맥질하네. 무지내비 힘들다고 끄엉차 못줄제비 수월 타고 어영차. 모내기, 이 시는 우리가 모내기 하는 풍경이 고스란히 담겼네요. 그때는 못줄을 띄우고 다 사람들이 일일이 그 간격에 맞춰서 이렇게 손으로 꽂아서 모를 심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저도 그 못줄제비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은 그렇게 아이들한테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경험 삼아 한번 해보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산골 다랭이 논 같은 데 말고는 전부 다 기계로 모내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풍경은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참 정겨운 시였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읽어드리며 함께 감상을 하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안우정 시인은 세종시가 고향인 향토 시인입니다. 워낙 감성이 풍부하시고 심성이 고와서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이시기도 한데요. 이렇게 좋은 작품을 받아서 소개해드리게 되어 참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더 좋은 시 많이 쓰시기를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임영웅이 부른 바램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잡은 곳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것